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공간과 에너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자, 그림과 같이 X축과 나란한 방향의 고유 길이가 같은 우주선 AB가 관찰자 P에 대해서 X축과 나란하게 각각 VA, VB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상자 Q는 P에 대해 정지해 있고 P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X축과 나란한 한 방향의 길이는 A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P가 봤을 때 A의 길이랑 B의 길이랑 비교를 하면은 A의 길이가 더 크고 B의 길이가 더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고유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즉 B의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A의 길이 수축은 적게 일어난 거죠. 따라서 B의 감마값이 더 큰 것, 즉 B의 속도가 더 빠른 거고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더 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뭐 길이 수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간 팽창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 B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바로 물어보죠. VB가 더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P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P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P가 봤을 때 A의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Q의 부피는 B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냐? 자, B 관성계 입장에서는 Q의 부피가 줄어들어야겠죠? 왜냐면은 가로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가로 길이가 줄어든 B가 봤을 때가 더 작다가 돼야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만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광원 PQ와 점 O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다. A 관성계에서 OP 거리랑 O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고 그 다음에 P와 Q에서 빛이 O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된다. 자, A 입장에서 P랑 Q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됐대요. 자, 동시에 방출된 빛은 빛의 속력도 동일하고 이동거리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점에서 동시에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 가운데 지점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B 입장에서도 요 O 지점에서 동시에 만나야 돼. 근데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P, O, Q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즉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검줄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렇게 됐을 때 Q에서 날라온 빛은 요만큼만 날라오면 되는데 P에서 날라온 빛은 요만큼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P에서는 먼 거리를 다 달려오고 Q에서는 적은 거리를 달려와서 가운데 요 지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려면 P에서 먼저 빛이 방출됐었어야겠죠. 왜냐면은 빛의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P가 먼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Q는 나중에 방출됐을 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P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Q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보다 크다? 아니죠. 같아야겠죠. 같다가 되고요.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니까 P와 Q 사이의 거리는 EL보다 작냐? 그쵸? B 입장에서 P랑 Q 사이의 거리는 EL보다 작아야겠죠. 길이 수축 때문에 맞는 말이고 P랑 Q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O를 지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P에서 먼저 Q에서 나중에 방출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Q가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A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 A 관성계에서 A에서 PQ까지 거리는 L로 같고 PQ에서 빛이 A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다. 얘도 2번 문제랑 동일하게 A 입장에서 봤을 때 P랑 Q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되고 동일한 거리를 가기 때문에 요 가운데 지점에서 동시에 만나야 돼요. 근데 자, B 입장에서 봤을 때 PAQ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A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즉 P에서 방출된 빛은 이렇게 적은 거리만 오면 되고 Q에서 방출된 빛은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만나야 돼. 이때 빛의 속도는 동일하고 Q에서 더 먼 거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Q에서 먼저 빛이 방출이 될 거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그죠?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C분의 L이냐? 자,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거는 자, 안 그래도 B 입장에서는 P랑 A 사이 거리가 L보다 줄어들어야 돼. L보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앞에 가서 만날 거래.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는 훨씬 작아야겠죠. 그래서 C분의 L이다 틀렸고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냐? Q에서 먼저 방출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기억 디귿 답이다.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 검출기 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L2다. 자, A 입장에서는 B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선도 같이 움직이는데 측정된 길이가 L1이래. 그럼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보이는데 그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당연히 L1보다 커야겠죠. 뭐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원 P에서 방출되는 거는 뭐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봅시다. 기억 A 관성계에서 A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A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야겠죠.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지. 따라서 반대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기냐? 그쵸? 우주선의 길이. 이거 B가 관측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기 때문에 L1보다 길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자, A 입장에서는 P에서 방출된 빛이 C라는 속력으로 L2를 가니까 C분의 L2가 지나면 Q에 도달하게 되는데 B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L2라는 값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건데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검출기가 왼쪽에 가서 만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그래도 작은데 더 다가와서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C분의 L2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크다가 틀렸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5번 자, 재작년 수능 문제고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 검출기, 광원 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씨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P, 검출기,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다. A 관성계에서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에서 봤을 때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했을 때 B가 측정한 게 더 크고 C가 측정한 게 더 작대. 그 말은 C에서 봤을 때 PQ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즉 C의 속력이 더 빠르고 B의 속력이 더 느리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기억 보면은 자,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C가 속력이 더 빠르죠. 그래서 B의 시간보다 C가 느리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냐? 자, 이것도 한번 보면은 자, B 입장에서 보면은 B는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P 검출기 Q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때 P는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와야 되고 Q는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와야 돼서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P가 먼 거리를 와야 되니까 P에서 먼저 빛이 방출됐어야겠죠. 라는 거. 자, 더 나아가서 C까지 보면은 자, C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검출기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P 입장에서는 요만큼, Q 입장에서는 더 많이 와야 되니까 당연히 C 입장에서는 Q가 먼저 방출될 거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보면은 B에서는 P에서 먼저 방출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C 관성계에서 검출기에서 P까지의 거리는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크냐? 검출기에서 P까지의 거리 그리고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 자, 얼마인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A 입장에서 봤을 때
P에서 Q에서 동시에 방출된 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대. 그러면 PQ의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길이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동일한 비율로,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라는 거는 원래 고유 길이에다가 감마만큼 줄어드는 요거에 따라서 변하는데, 둘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비율도 동일해야겠죠. 따라서 뭐 누가 더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고요. 6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다. A의 관성계에서 관찰자 B의 속력은 0.8c이다. A가 본 B의 속력이 0.8c라는 거는 B가 본 A의 속력도 0.8c가 될 거고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A가 봤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가 L이래요.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P와 Q는 정지해 있다. 즉 P, B, Q는 같은 관성계에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A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냐? A 입장에서는 P랑 Q는 같이 움직여야겠죠. 따라서 누가 작다 크다 아니고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관성계에서 A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아니죠. A 입장에서는 B가 더 느리게 가야겠죠. 따라서 니은 아니고. 디귿 B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크냐? A 입장에서는 PQ가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로 측정이 됐으면 B 입장에서는 PQ는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L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디귿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검출기 P 그리고 점 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A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다. A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Q를 지나는 순간 여기서 빛이 방출이 되고요. 이게 A 입장에서 A에서 P까지의 거리랑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다. 그럼 같은 거리를 왕복 움직이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P에서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B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Q에서 빛이 방출되고 A에서 빛이 방출돼야 되는데 어쨌든 P 지점에 동시에 만나야 돼. 근데 B 입장에서는 P가 움직이는 거죠. P가 다가오니까 P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을 거고 Q에서 방출된 빛은 이만큼만, A에서 방출된 빛은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에서 먼저 빛을 쐈구나 라는 걸로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B 입장에서는 A 먼저 빛이 방출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A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같다. 뭐 당연한 거죠. 광속 불변 때문에 당연한 거고, 니은 A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A에서 측정했을 때 B에서 방출한 빛은 빛의 속력 C, 그 다음에 거리 L을 날라왔기 때문에 C분의 L이다 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크냐? A가 방출한 빛이 더 먼 거리를 와야 되고 B가 방출한 빛은 더 적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A에서 방출한 빛의 도달 시간이 더 크다라는 거는 맞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작년 수능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X방향으로 터널을 향해 0.8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다. A의 관성계에서 X축과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가린다. 즉, 우주선이 출구를 지날 때 우주선의 그 꼬리가 입구를 가리니까 A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L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당연히 B가 본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죠. 그 고유 길이는 당연히 L보다 커야 될 거고, 뭐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자, 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0.8c분의 L보다 작냐?
자, 입구를 지나친 순간부터 0.8c의 속력으로 출구를 지날 때까지 L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작은 게 아니라 딱 0.8c분의 L이겠죠. 그래서 작다, 크다 아니고 딱 그 값을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는 L보다 작냐? 그쵸? B 입장에서는 터널이 움직이는 거니까 B 입장에서는 터널의 길이가 L보다 작아야겠죠. 맞는 말이고요. 디귿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났냐? 자, B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당연히 L보다 크고 터널은 L보다 작기 때문에 터널은 더 짧게 느껴질 거고요. 자,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날 때, 그러면은 터널이 움직여서 여기 와 있을 때죠.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 그 다음에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냐. 맞는 말이죠. 우주선은 터널보다 길 거고, 터널은 우주선보다 더 짧기 때문에 출구를 먼저 통과하고 입구가 꼬리를 지날 거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 해서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자, 이제 자, 핵반응. 자, 9번. 자, 그림의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라늄이 중성자랑 만나서 세슘과 스트론튬으로 바뀌는데, 뭐 이런 걸 전체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핵이 분열되는 반응이야.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핵이 분열되는 반응이고요. 양성자 수는 이제 우라늄과 세슘을 봤을 때 양성자 수는 이제 왼쪽 아래 원자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양성자 수는 우라늄이 훨씬 더 크죠. 우라늄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학생 C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냐?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따라서 A, C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핵 반응으로 나타낸 것으로 X는 원자 핵이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X 두 개를 합쳐서 헬륨이 되고 중성자가 하나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3.27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X가 뭔지를 봅시다. 둘 다 똑같은 거죠. 자, 헬륨과 중성자를 더하면은 양성자는 총 2개,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질량수는 4니까 중성자는 2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중성자 2개. 그래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X를 하나씩 가져가야 되니까 따라서 X는 수소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핵융합 반응이냐? 맞죠? 수소 합쳐서 헬륨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X는 X의 중성자 수. 자, X는 헬륨, 중성자 수는 1 맞죠? 이거 잘못 썼네요. 1이죠. 1, 2. 중성자가 2개씩 들어오니까. 중성자는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3.27이냐? 맞는 말이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수소가 합쳐서 헬륨이 되는 건데 두 가지 반응이 있고요. 자, 기억을 먼저 좀 찾아봅시다. 자, 중수소랑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붙어가지고 헬륨이 되는데 자, 양성자 2개니까 양성자 2개는 나왔고요. 질량수는 반응 전에 총 5개였는데 여기 4개만 있으니까 여기 질량수 하나짜리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양성자는 없고 질량수는 하나니까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고요. 그 다음에 방출된 에너지를 보면은 나 과정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량 결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냐? 아니죠. 나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나에서 큰 거고요. 기억의 전하량은 0이냐? 맞죠. 중성자는 전하량 없고요. 나는 핵융합 반응이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중성자, 원자 핵 X, 그 다음에 Y의 질량은 각각 MN, MX, MY고 My-MX는 MN보다 크다. 좀 살짝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질량을 미지수로 주고 이런 관계식을 줬는데 자, 요거를 좀 살펴보려면은 여기 에너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즉, 요 두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요 질량의 관계식을 나타내 준 건데 자, 먼저 가부터 보면은 자, 어쨌든 X라는 애는 mx라는 그 질량을 가지고 있고 자, 이 질량을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요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삼중수소는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삼중수소가 갖는 에너지 알파. 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갖게 되는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죠. 그냥 베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 mn이라고 했으니까 mn의 뭐 c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E1이라고 할게요.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족해야 되고요.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C제곱도 날릴게요. 어차피 C제곱도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크기만 볼 거기 때문에 요렇게 mn.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자, Y가 갖는 에너지 My, 그 다음에 수소가 갖는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로 둔다고 했고, 헬륨이 갖는 에너지 베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래요. 자, 요렇게. 자,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요런 형태의 꼴로 만들어라 라는 건데, 지금 좌변을 보면 Y에서 X를 뺐죠. 그러면 나에서 가를 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좌변은 알파 지워지고 my 마이너스 mx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등호로 쓸게요. 어차피 에너지의 크기만 보는 거니까 베타 날라가고 mn에서 mn 빼니까 mn 그거에다가 e2 마이너스 e1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관계식을 비교하면은 자, 이거 자체가 mn보다 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요 값은 이제 음수라는 얘기죠. 요 값이 음수가 돼야지, 요 값이 음수가 돼야지 요 값이 mn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음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E2보다 E1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더 크고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더 작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 관계식을 준 거야. 즉 가에서 질량 결손이 더 크다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핵융합 반응이냐? 맞고요. 그 다음에 Y는 1, 3 요거냐? 그거는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자, 헬륨이 2, 4, 그 다음에 중성자 0, 2. 그러면은 총 양성자는 2개가 돼야 되고 질량수는 6이 돼야 돼요. 그때 수소가 1, 3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Y가 갖는 에너지도 1, 3이 돼야겠죠. 따라서 1, 3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핵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나에서가 더 크냐? 아니죠. 가에서가 더 크죠. 따라서 기억 니은이 답이다. 3번.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표는 가와 관련된 원자핵과 중성자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재작년 수능이죠.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마찬가지로 뭐 질량 주어주고 했는데 자, 기억은 M1이래요. 질량이. 그 다음에 찾아볼까요? 자, 2, 3 헬륨에다가 0, 1 중성자 나왔으니까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질량수 4개. 이거를 똑같은 애들이 나눠 가지니까 1, 2 수소가 되겠죠. 중수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수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응 전에 양성자 2개, 질량수 총 5개. 그러면은 얘는 중성자가 돼야겠죠. 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눈에 익을 거예요. 자, 그때 기억 보면은 기억은 수소인데 그냥 일반적인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죠. 따라서 틀렸고 니은은 중성자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계식. 자, 아까 12번이랑 비교했을 때 반대로 주어줬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가를 먼저 보면은 기억은 M1. M1이 2개 있으니까 M1 해주면 되고 M1. 그게 이제 헬륨이라는 거. 헬륨이 갖게 되는 에너지 M2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중성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 M3 거기다가 뭐 3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고요. 3.27.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3중 수소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몰라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이 M1과 M2, M3 더한 게 같냐라. 근데 같지가 않죠. 여기에다가 3.27을 더해야 같은 거니까 당연히 디귿은 아니겠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로는 핵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 부딪혔더니 바륨이랑 크립톤으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나오는데 중성자 몇 개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죠. 뭐 외운 사람들은 그냥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질 때는 중성자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또 봤던 핵 분열 반응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스트론튬이랑 세슘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렇게 쪼개질 때는 중성자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쪼개지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쪼개질 수 있고 쪼개짐에 따라서 중성자가 2개 나올 수도 있고 뭐 3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면 되고 모르더라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죠. 왜?
반응 전의 양성자 총 92개, 반응 전의 질량수 총 236개. 그러면은 이거를 다 구해보면은, 자, 바륨과 크립톤 더하면 92개 나오고요. 그다음 바륨과 크립톤의 질량수 다 더하면은 233개 나오죠. 그러면 3개의 질량수가 부족해. 그걸 중성자가 가져가야 되니까 당연히 중성자 3개 나오겠구나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찾아낼 수 있고,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머리를 덜 써도 되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은 3이냐? 맞는 거고요. 핵융합 반응 맞는 거고요. 이제로는 질량 결손에 발생하는 거 맞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답이고요. 가 아니라 핵융합 반응이 아니죠. 미안해요.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핵분열 반응이죠. 넉 놓고 풀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넉 놓지 말고 잘 집중하고요. 다음에 10번. 자,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가와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E1, E2이고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질량 결손이 가에서 더 크대. 즉 E1, E2를 비교했을 때 E1이 더 크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지금 얘는 바륨이랑 크립톤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우라늄이 들어가야겠죠. 기억에는 우라늄이 들어갈 거고요. 구해보면은 양성자 수 2개 더해서 92개 나와야 되고, 질량수는 141, 92, 그 다음에 1 더해가지고, 총 236이 나와야 되죠. 236.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235가 되겠죠. 뭐 92에 235 그냥 외워버려도 되고요. 뭐 못 외워도 그냥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보면, 기억의 질량수는 238이냐? 236이죠. 땡. 나는 핵융합 반응이냐? 나는 핵융합 반응. 맞죠? 합치는 거니까. E1은 E2보다 크냐? E1이 더 큰 거 맞죠?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이고요. 마지막 작년 수능 문제. 자, 다음은 핵반응이다. 자, 원자로 내부에서 우라늄 원자액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 바륨과 크립톤 원자액으로 쪼개지며 3개의 중성자랑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핵반응을 뭐라고 할까?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매끄러울 것 같은데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자, 기억. 자, 235 원자핵의 질량수는 바륨과 크립톤 원자핵의 질량수 합과 같냐? 그냥 딱 보더라도 그냥 더하면 안 맞잖아. 뭐 당연히 안 맞는 거를 왜 물어보고 있죠? 기억 당연히 아니고요. 니은 핵분열. 딱 매끄럽죠. 핵분열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문장이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질량 결손에 의해 방출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다. 해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